태국망이 전장의 매너,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기면 장땡인가 봐. 뭐 남아 이런 중천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우와!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나라 정벌을 다짐한 문중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위쪽 링크를 통해서 1편부터 보시고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달기를 견제해야 해서 당장 주나라를 떠날 수 없었던 문중이 부하들 중에서 도수를 쓸 수 있는 장계방이라는 인물한테 주나라 공격을 명령하고 얼마 뒤에 상나라 군대는 서기성 주변에 주둔하게 됩니다. 상나라 군대를 살펴본 태공망이 총사령관 장계방에 대해서 황비호한테 물어보는데 황비호 말에 의하면 장계방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은 말에서 떨어지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좀 얼탱없는 능력이긴 한데 우리가 또 싸우기 전에 이름을 밝히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일수록 속수무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공망이 그 얘기를 듣고는 장수들을 불러서 절대로 이름 얘기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누가 뒤에서 아니 승상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장수들이 오잉? 쳐다보고 태공망은 또 누구야? 하면서 쳐다봤는데 희창의 12번째 아들이 얘기한 거였어요. 태공망이 야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에서 그런 꼼수 같은 거 부리지 않아도 저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면서 기세 좋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태공망이 말리려다가 얼굴을 보니까 이미 죽음의 기운이 가득해. 사신이 근처에 와 있어. 그래서 모르겠다 뭐 지운명이지 뭐 이러면서 알겠다고 하고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날 싸움이 시작돼서 12번째가 나서서 상대방 장수를 보니까 막 험상궂게 생기고 막 송곳니가 막 뾰족뾰족하게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 앞으로 제가 이 친구는 송곳니라고 하겠습니다. 12번째가 네가 장계방이냐? 그러니까 아니래. 어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냐면서 내 이름은 송곳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둘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12번째가 생각보다 잘 써. 창으로 막 요래요래 하면서 송곳니 허벅지를 팍 찌르고 송곳니가 깜짝 놀라갖고 도망치는데 얘도 도수를 쓸 줄 알았던 거지. 그걸 모르고서 12번째가 막 쫓아가는데 송곳니가 고개를 딱 돌리더니 입을 벌리니까 검정색 연기가 이렇게 나오더니 이 검은 연기가 그물 모양으로 변해가지고 그 안에서 주먹만한 붉은 구슬이 빡 나오더니 12번째 머리에 맞고 이 친구는 말에서 떨어지고 송곳니는 이때다 싶어서 결정타를 쫙 날리게 되죠. 순식간에 동생의 죽음을 들은 희발이 막 눈물을 흘려. 그리고 다른 장수들은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다음날 태공망도 군대를 끌고 나오게 되죠. 선봉장으로 주나라의 대장군, 그 전에 희창이랑 소풍 나가면서 사냥놀이 세팅했다가 희창한테 혼났던 그 대장군이 기세 좋게 나서서 송곳니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상나라의 총사령관 장계방이 주나라 군대를 쫙 살펴보다가 태공망 옆에 황비호가 있네. 제가 왜 저기 있어? 우리나라 배신하겠고 가더니 저기 태공망 옆에 서 있네. 욱해가지고 야 황비호 당장 나와! 이러면서 막 때려잡으려고 막 가니까 황비호도 장계방을 발견하고는 소를 타고 이렇게 막 마중 나오는데 장계방이 황비호한테 황비호 내려와라! 그러니까 황비호가 떨어져. 근데 황비호가 분명히 장계방의 작전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거 왜 싸우러 나가는지 모르겠어. 황비호도 약간 좀 모질이끼가 있나봐요. 떨어진 황비호를 보고 황비호 동생들이랑 금강이로가 구하러 가는데 황비호 동생들이 황비호 구하는 사이에 금강이로가 장계방을 상대하다가 금강이로 떨어져라! 이래가지고 금강이로는 말에서 떨어져서 붙잡히게 됩니다. 송곳니랑 싸우던 대장군도 송곳니가 입을 벌려서 검은 연기랑 붉은 구슬을 쏘니까 그거 맞고 말에서 또 떨어져. 그래갖고 또 잡히게 되네. 주나라가 잘 못 싸워. 태공망이 뭔가 그 군사로서 막 이렇게 전략 같은 걸 쓰거나 막 그러지도 않고 막 이래갖고 이걸 어떻게 이기나. 다음날 장계방이 싸움을 걸러오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래. 정기휴무, 문패 이런 거 걸어놓고서 태공망이 막사에서 안 나와요. 그 전에 황비호 아빠가 관문 지나갈 때 싸움 걸면 나가는 게 예의라고 그랬는데 황비호 아빠가 고지식한 건지 태공망이 매너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태공망 진영에 누가 찾아옵니다. 한 손엔 창을 들고 불타는 바퀴 위에 올라타서 크로스백에 금색 돌멩이랑 건공건 챙겨놓고 해맑은 표정으로 나타가 찾아왔죠. 태공망이랑 나타가 직접 보는 건 처음이긴 한데 태공망이 한눈에 보통이 아닌 걸 알아보고는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나타가 걱정 마. 나만 믿. 나한테 다 방법이 전략이 있대. 그래서 태공망이 알겠다고 하고는 다시 문패를 영업중으로 바꾸고 나타가 상대 진영으로 돌진합니다. 이봐. 전략은 무슨 그냥 가서 때려 부수는 거지 뭐. 송곳니가 나타를 상대하러 나와서는 야 너 누구냐? 네가 이름 불러서 말밑으로 떨어뜨린다는 장계방이냐? 아닌데? 나는 송곳니인데?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가서 장계방 나오라 그래. 송곳니가 이 건방진 자식 이러면서 둘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나타를 못 이길 것 같아서 도망가는 척하더니 또 검은 연기랑 붉은 구슬을 나타한테 딱 쏩니다. 근데 나타가 보더니 아주 못된 술법이군.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탁 가리키니까 연기랑 구슬이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송곳니가 깜짝 놀라는 사이에 나타가 주머니에서 건곤건을 꺼내갖고 송곳니한테 쫙 던지고 송곳니는 이걸 왼쪽 어깨에 퍽 맞아갖고 뼈가 부러져갖고 너덜너덜하면서 겨우겨우 자기네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가 아끼는 송곳니가 다친 걸 보고서 장계방이 창을 휘두르면서 맞서 싸우려고 나오는데 한참을 싸우다가 장계방이 나타를 향해서 나타 떨어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타가 잠깐 하더니 안 떨어져. 그리고는 뭐야 네가 뭔데 떨어져라 말아야 이러면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장계방이 이런 적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다가 건곤건에 얘도 맞고 너덜너덜 하면서 자기네 진영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나타가 주나라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태공망이 물어보죠. 야, 너 이름 안 불렸어? 그러니까 나타가 부르긴 했는데 자기는 아무 일 없었대. 태공망이 알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장계방의 기술은 사람 몸속에 있는 영혼을 흩어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였대요. 근데 나타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꽃으로 만들어진 연꽃의 화신이잖아요. 그래갖고 영혼이 없어서 그런 기술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장계방하고 송곳니는 상처를 치료하면서 문중한테 나타를 이길 만한 도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는데, 그날 밤 태공망이 이끄는 주나라 군대가 사방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방심하고 있던 상나라 군대를 일방적으로 도륙하게 됩니다. 장계방하고 송곳니가 맞서 싸우지만 나타에게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역부족이죠. 주나라 군대는 붙잡힌 대장군하고 금강이로를 구출하게 되고 상나라 병사들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퇴각하는데, 나중에 장계방이 병력을 세보니까 10만 명 데리고 왔는데 2만 명밖에 안 남았대. 8만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중한테 편지를 씁니다. 형님, 도사 보내실 때 지원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승리의 기쁨도 잠시, 태공망은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주나라하고 상나라의 전쟁은 인간끼리의 대결이길 바래가지고 문중이 나중에 직접 오더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고 싶은 게 태공망의 바람인데,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니까 문중이 절교 쪽 도사들을 계속 참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선들이 전쟁에 계속 참가하게 되면은 도술이랑 무기들이 계속 오가게 될 거고, 그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인간들의 희생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태공망은 원시천존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히발한테 이야기하고 곤륜산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곤륜에 도착해서 먼저 원시천존을 모시는 동자를 만나서 물어보는데, 원시천존도 이미 준비를 다 끝내놨대요. 뇌진자, 황천하, 양임, 나타 준비돼 있지, 양전도 이제 올 거지, 곤륜 대표 선수 12대선인이랑 전설의 연등도인도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절교 쪽에서 통천교주가 나서게 되면 원시천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공망이 듣고는 지금 주나라 상나라 문제가 아니구나, 신선들끼리 패싸움이 준비 중이구나. 그때 원시천존이 봉신 리스트가 적힌 봉신방을 전달하게 되고, 육체를 잃은 도사들이 머물러 있을 봉신대를 만들으라는 미션을 받고는 가는 길에 동해에 들러서 내가 미리 얘기해 놓은 봉신대 경비소장을 만나서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을 하나 듣게 되죠. 누가 부르더라도 절대 대답하거나 돌아보면 안 된다. 누구한테도 봉신방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태공망이 뭔 소리야, 왜 괜히 겁을 줘? 라고 하고 돌아가는데 진짜로 누가 뒤에서 어이 태공망 하고 몇 번 부르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가니까 이거 주나라 승상됐다고 이제 나를 무시하는 건가? 막 사람을 긁고 궁금하게 하고, 그래갖고 태공망이 결국 뒤로 돌아봤더니 누구였냐면은 원시천존의 또 다른 제자, 그 이름 신공표였습니다. 신공표는 소속이 천교기는 한데 절교하고도 친하고 뭔가 그 한 발짝 살짝 물러서서 관찰하는 느낌이랄까? 나라로 따지면은 중립국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봉신방 한 번만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태공망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지 말고 선계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한 번만 좀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태공망이 절대 안 된다고. 신공표가 억지로 뺏으려고 막 힘으로 하는데 태공망도 막 버티죠. 막 결국 신공표가 내기를 하자 그러면서 나한테 신기한 도술이 하나 있대요. 머리를 떼가지고 하늘에 띄운 다음에 온 세상 구경하고 돌아와서 다시 몸에다 붙이는 그런 도술이, 이거 내가 성공하면 봉신방 한번 보여달라고. 이게 뭐 도술인지 뭐 마술인지 모르겠는데 태공망이 여기 또 속아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신공표는 주문을 외운 다음에 칼로 자기 머리를 쫙 잘라가지고 하늘로 씩 던지고는 머리가 구름 저편으로 샥 날아가 버립니다. 태공망이 그걸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신기한데 이러고서 멍 때리고 있는데, 곤륜산에서 태공망을 바라보는 원시천존의 또 다른 제자가 이대로 두면 신공표한테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동자를 시켜서 야 빨리 새로 변해가지고 신공표 머리 낚아채서 갖다 버려라. 그 말을 들은 동자가 새로 변해가지고 신공표 머리를 갖고 저기 멀리로 갖다 버리고, 태공망이 그때 정신 딱 차리고서 내가 실수했다. 저 정신 차렸으니까 신공표 용서 좀 해주세요. 잠시 뒤에 신공표 머리가 돌아와서 몸에 붙고 머쓱해진 신공표가 자기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흑점호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점박이 호랑이. 이 점박이 호랑이에 올라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태공망은 원시천존 말대로 동해를 지나오다가 봉신대 경비대장을 줍줍하고 서기산 쪽으로 가는데 그 산에 누가 있냐? 태공망이 처음에 그 곤륜산 나와가지고 아는 형님네 집에 얹혀 살 때 그거 기억나세요? 집 뒷마당에 누각 지을 때마다 계속 누가 불 질러가지고 태공망이 가서 보니까 요게 5마리 있었잖아요. 그 요게 5마리 죽이려고 하니까 걔네가 제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태공망이 지도 주면서 여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걔네들이 거기 서기산에 있어. 그래갖고 그 경비소장하고 5 요괴한테 봉신대 만들라고 하고는 태공망은 서기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조가에서 장계방의 편지를 받은 문중은 좀 놀랬어요. 원래 장계방 같은 인물은 도술도 함부로 쓰고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인간 세상에서 싸울 때는 도술은 없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면서까지 장계방을 보낸 이유는 장계방 선에서 서기가 싹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장계방이 졌다니까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직접 군을 끌고 서기로 쳐들어가고 싶었는데 지금 막 조가 주변 각지에서 반란은 일어나지 궁 안에선 달기가 난리치고 있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데리고 있던 부하가 와가지고 태사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기 금오도 근처 구룡도에 구룡도 사성이라고 태사와 친한 4명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천 칠공주처럼 동네 이름 넣고 인원수 넣고 그래가지고 구룡도 사성입니다. 아무튼 그분들 모셔가지고 좀 부탁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었네. 구룡도 사성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갖고 문중의 친구들 4명을 불러오게 됩니다. 구룡도 사성은 문중이 부탁하니까 흔쾌히 조가로 오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생김새도 기괴하고 각각 한 명은 들깨, 한 명은 흰색 사자, 한 명은 꽃무늬 표범, 뭐 한 명은 뿔 하나에 꼬리 5개 달린 뭐 일각 오비수라는 막 그런 기괴한 괴물들을 타고 있었나 봐요. 주왕이 보고는 쟤네 참 못생겼구나 속으로 생각하고는 빨리 싸우러 가라. 파티를 열어서 격려하고 장계방이 있는 곳으로 바로 보내버려요. 병사들을 수습하고 부상을 치료하고 있던 장계방이랑 송곳니가 병사들 비명소리에 나와보니까 기괴한 생김새의 4명의 도사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은 문중태사가 보냈다고 얘기하고는 먼저 장계방이랑 송곳니 상처를 보더니 단약을 입으로 씹어서 상처에 붙여줬는데 신기하게도 잠시 뒤에 씻은 듯이 나. 3살이 딱 돋아난대. 그리고 나서 구룡도 사성은 장계방이랑 송곳니한테 부적을 한 장 딱 써주면서 자기들이 타고 온 짐승은 특별한 짐승들이라 보통 말이 보면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거라고 내일 싸우러 나갈 때 너네 말이 놀라지 않게 안장에다가 잘 붙여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날 주나라군하고 상나라군이 싸움터에서 만나는데 사성이 탄 짐승들을 보니까 주나라의 말들이 막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막 계속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주나라 장군들은 다 말에서 떨어지고 태공망도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되죠. 태공망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냥 모냥 빠지게 이게 뭐야 하면서 먼지 툭툭 털면서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 구룡도 사성은 배꼽 빠지게 웃고 있는 거죠. 막 태공망이 그걸 보고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구룡도 사성이래. 문중태사 부탁으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특별히 봐줘서 죽이진 않을 테니까 앞으로 얘기하는 3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딱 보니까 구룡도 사성이 보통이 아닌 거야. 그래서 태공망이 조금 조심스럽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데 첫째, 주나라 희발은 상나라 신하로서 예의를 다해야 된다. 나와서 고개를 숙여라. 이거죠. 둘째, 서기성 창고를 열어서 고생하는 상나라 병사들한테 맛있는 것 좀 줘라. 셋째, 황비호를 넘겨라. 태공망이 이걸 듣고는 다 맞는 말이라서 반박 불가. 오케이,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고 헤어집니다. 막사에 돌아오자마자 황비호가 무릎을 꿇고는 승상 어서 저를 묶어서 조가에 넘기소서. 그러니까 태공망이 걱정 말 그거 다 뻥이래. 아까 얘기했듯이 태공망이 전장의 매너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기면 장땡인가 봐. 뭐 남아 이런 중천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시간 벌려고 뻥친 거니까 일단 그냥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때 나타가 곤륜산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원시천존이 찾는다고 빨리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천존한테 갔더니 그 4명은 맨몸으로 싸우기엔 역부족이니까 아이템 2개 하고 탈 것을 하나 주겠다. 아이템 하나는 타신편이라고 다른 하나는 깃발인데 이 깃발이 도수를 깨고 요괴를 제압하는 능력이 있고 땅에다 꽂으면 길이가 막 늘어난대. 그리고 이 깃발은 주인 외에는 뽑을 수가 없대. 도수를 깨고 요괴를 제압하는 그렇다 치고 땅에 꽂았는데 주인 외에는 뽑을 수 없다. 이거 뭐 어디다 쓰지? 뭐 체육대회용인가? 아무튼 뭐 신기한 거니까 뭐 원시천존이 좋겠죠. 그리고 사불상이라는 짐승을 주게 됩니다. 사불상은 기린의 머리에 몸은 용, 꼬리는 돼지 꼬리를 가진 영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불상을 타고 서기성으로 가는 길에 용의 수염을 가진 호랑이, 줄여서 용수호를 만나게 되는데 얘가 제자로 삼아달래. 그래서 용수호한테 개인기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앞발로 커다란 바위덩이를 무수히 날릴 수 있는 개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듣고는 나중에 성을 공격할 때 쓸만할 것 같아가지고 용수호 당신은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용수호를 데리고 가게 되죠. 가는 길에 봉신대 만들어진 거 확인하고 봉신대 경비소장한테 이제 좀 있으면 죽은 영혼들이 올 테니까 잘 관리하라고 하고는 싸움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태국망이 곤륜에 다녀온 사이에 이미 약속한 3일이 지나가지고 사성이랑 장계방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기성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는데 서기성 주변에 사불상을 탄 태국망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걸 보고 구룡도 사성 중에 일성이 들깨를 타고 태국망한테 달려드는데 나타가 네 상대는 나다! 이러면서 가로막고 둘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일성이 밀리는가 싶었는데 이성이 나타나가지고 갖고 다니던 구슬을 집어 던지고 그걸 맞은 나타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꿍 떼굴떼굴떼굴. 그 틈에 일성이 달려가서 나타의 목을 베려고 하는 순간 챙! 황비호가 창으로 딱 막았던 거죠. 황비호와 일성의 싸움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에 나타는 비틀거리면서 도망가고 또다시 이성이 던진 구슬에 황비호가 맞고 쓰러지는데 아까 태국망이 주워온 용수호가 장군님! 황비호를 구해주게 되죠. 꽃무늬 표범을 타고 있던 삼성이 그걸 보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구슬을 용수호한테 던지고 던진 구슬을 맞은 용수호는 머리에 큰 충격을 입고 머리를 덜렁덜렁거리면서 본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근데 구룡도 사성은 죄다 구슬을 던져. 주변 동료들이 맥없이 당하고 돌아가니까 태국망 혼자 남게 되고 달려오던 일성하고 이성을 보고서 살짝 놀랬어. 왜냐면 태국망이 그렇게 전투력이 높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사성이 자기가 갖고 있던 구슬을 던져서 태국망 가슴에 탁 맞추는데 큰 충격을 받은 태국망이 막 가까스로 사불상을 조종해갖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일성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구슬을 던지고 그걸 맞은 태국망은 비명을 지르면서 하늘에서 죽게 됩니다. 태국망이 왜 죽나 했는데 예전에 원시촌전인 태국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7번의 죽음과 3번의 큰 재앙을 맞아야 되는 운명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였죠. 일성이 그거를 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태국망 목을 베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맑고 고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곤륜 12대선 중에 한 명인 문수 광법 천존,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죠. 그냥 문수도사라고 하겠습니다. 문수도사가 멈추라고. 태국망은 봉신 계획을 실행할 중요한 인물이라 어차피 죽어도 살아날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일성이 듣고는 내가 알 바냐고. 문수도사가 인간들의 싸움에 끼어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룡도 가서 수련이나 하시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성이 마지막 그 문장에 긁혔어. 내가 왜 네 말대로 해? 내가 수련을 하던 말던 내 맘이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건방지네? 그러면서 칼을 쫙 뽑아갖고 위협하니까 문수도사 옆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죠. 문수도사의 제자 나타의 형 금타가 칼을 쫙 뽑아갖고 일성이랑 맞서 싸우게 됩니다. 챙챙챙챙챙챙챙챙. 문수도사가 금타한테 금타야 비켜라! 그러더니 갖고 있던 지팡이를 싹 던지게 되죠. 지팡이에는 3개의 고리가 매달려 있었는데 고리가 커지더니 일성의 다리, 허리, 목 여기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금타가 칼로 일성의 목을 쫙 베어버리게 되고 일성의 영혼은 봉신대로 들어가는 첫 번째 영혼이 됩니다. 뿅! 문수도사는 단약을 물에 개어서 태국망한테 먹이거든요. 태국망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제가 왜 여기 있죠? 물어보는 태국망한테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문수도사는 곤륜으로 돌아가고 금타는 태국망이랑 같이 서기성으로 돌아오게 되죠. 태국망은 나머지 구룡도의 2성, 3성, 4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장계방은 또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희창이 예언한 대로 비중과 우혼의 죽음이 가까워 오는데 요런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